타이베이 시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타이베이 101로 불리는 파이낸셜 센터 빌딩이다. 타이베이 101은 높이 508m의 101층짜리 빌딩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다. 건물 외벽 장식이 눈에 띄었다. 옛날 엽전과 성공과 부를 가져다 준다는 열쇠였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하다. 이곳엔 고급 백화점과 음식점 그리고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다. 돈이 모일 만한 곳이었다. 전망대에 이르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타이베이는 과연 어떤 매력을 지닌 도시일까? 초고속 엘리베이터 속에서 내 마음은 설레었다. 불과 30여 초 만에 89층 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번화한 타이베이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서울을 출발한 나는 약 2시간 반 만에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 도착했다. 타이베이 시내에서 맨 처음 내가 만난 것은 수없이 많은 소형 오토바이였다. 차선의 오른쪽에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손살같이 달려나오는 이 작은 오토바이의 행렬이 처음엔 적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좁은 도로와 수많은 차량들 사이에서 고개하듯 달리는 오토바이들은 오히려 도로의 주인공이었다. 그들은 큰 차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좁은 도로와 많은 차량 사이에서 공존하는 법을 익힌 듯했다. 타이베이 시내 곳곳에 오래된 옛 사찰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1738년에 건립돼 타이베이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룽산스다. 본전에 본존 관음보살을 비롯해 도현, 문수 등 불교의 각 부처를 모시는 불교 사찰이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몇 번이나 절이 파괴됐지만 이곳의 관음보살상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타이베이 사람들에겐 더욱 영험 있는 부처로 알려져 있다.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향을 들고 자신의 소원과 걱정거리를 풀어놓는다. 이곳 사람들에게 사찰은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번 타이베이 여행을 무사히 끝낼 수 있기를 부탁해보았다. 후원 쪽으로 발길을 옮기자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신들이 모셔져 있었는데 공자를 비롯해 천상 성모와 주성 낭랑 등 도교의 신들도 모셔져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모든 신과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이곳에서 기원을 드리면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는 영험이 있다고 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믿을 순 없어도 타이베이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의지가 되어주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我不是说特别来祈求什么东西，我是来感谢他们。因为没有他们的话，我就没有办法说现在还能够站在这边这样。那有没有什么特别的理由要到龙山寺？特别的理由，因为我是因为公司离这边比较近，然后我加上龙山寺这边因为是比较历史比较悠久啊，所以就是觉得这边香火比较旺盛，来这边应该多多少少会有比较。就是如果说要跟神祈求什么事情的话，会比较灵验这样。밤늦게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밑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불경을 외운다. 보다 높은 존재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은 약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일본이 타이완을 점령했을 때 만들어진 일본식 유흥가였다고 한다.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직도 그때의 거리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었고 우리의 명동이나 강남처럼 젊은이들이 가득했다. 매니큐어와 인공 손톱으로 자신의 손을 꾸미는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여인의 마음은 여기도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손에 붙어있지 않은 인공 손톱은 화장에 익숙치 않은 나에게 조금 기괴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옆 가게에 자리하고 있었다. 젊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저렇게 아픈 문신을 왜 몸에 새기려고 하는 것일까? 수많은 문신을 보고 있자니 사람의 몸이 마치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타이페이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시먼딩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상하이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이 몰려오면서 영화, 오락, 패션의 거리가 되었다. 한때 10여 개의 극장이 밀집할 정도로 번화한 곳이었지만 최근에 새로운 도심이 개발되면서 그 영광이 많이 퇴색했다고 한다. 우리의 명동과도 비슷한 상황이다. 극장 간판 아래에서 시원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이채로웠다. 타이베이의 무더위에 지친 나로선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시먼딩의 또 다른 명물은 거리 곳곳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순수레다. 우리의 핫도그와 비슷한 튀김을 비롯해 크레페와 붕어빵이 혼합된 듯한 음식도 눈에 띄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속에 달콤한 것을 넣고 싸먹는 것은 우리 음식과 상당히 비슷해 보였다. 갑자기 수레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도 노점은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어디서나 사는 모습은 비슷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당 앞 길거리에 서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모두들 의자도 없는 곳에서 조그만 그릇에 담긴 국수를 숟가락으로 떠먹고 있었던 것이다. 가게 안에선 커다란 솥에 담긴 국수를 팔고 있었는데 우리 돈 1,200원 정도의 이 국수를 먹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였다. 그 맛이 궁금했다. 약간 짠 편이었는데 생각보다 면이 퍼지질 않아서 내 입맛에도 맞았다. 요즘 타이완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식 식당이 인기라고 한다. 종류가 많은 타이베이 음식을 양껏 먹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걱정해야 할 것 같았다. 시먼딩의 중심가는 화려한 불빛 아래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그런데 광장 한쪽에서 일본 승려 차림의 한 사내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얼굴까지 가린 이 사람은 묘하게 생긴 피리를 불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본의 전통 악기였다. 이 악기를 보존하기 위해 일반인으로부터 모금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방인인 나만이 아니라 타이베이 사람들도 이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타이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일본과 중국 그리고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아 오늘의 타이완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이베이 시내 중심가엔 쟁권안루 도가도로가 지난다. 평일에 주차장으로 쓰이던 이 공간이 매주 주말이면 변신을 한다. 바로 꽃을 파는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얼핏 보아도 수백 미터는 넘을 듯한 공터에 온갖 종류의 꽃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정말 다양하고 색다른 꽃들이 제각각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타이완의 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이곳은 꽃이 품어내는 향기로 시원하고 청량한 기운이 가득했다. 우리나라에선 흔히 볼 수 없는 꽃들도 많았다. 따뜻한 타이완의 기후가 그만큼 꽃들에겐 좋은 풍경이었을 것이다. 이곳은 타이베이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유명한 꽃시장이란 자랑을 들을 수 있었다. 因为主要是因为像我们台湾的农民，还有我们的栽培技术算是蛮不错的，对。然后而且栽培出来的花种有很多种，然后有很多样花。再来就是我们就是很大量，所以就是我觉得有名是有名在这里，对。然后就是我们又会不断的创新啊、改良这样子的。 이 시장은 꽃과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을 판매한다. 다양한 꽃씨를 비롯해 꽃을 키우는 데 필요한 비료와 농약 등이 빠짐없이 늘어서 있다. 시장의 한쪽 코너에선 각종 꽃과 약초로 시원한 차를 만들어 파는데 꽃의 종류가 많은 만큼 차의 종류도 다양하다.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의 자랑이 대단했다. 这个清肝解毒护眼睛，其他的都是那个像那个仙草是那个提炼出来的，是青草提炼出来的，对身体很有帮助。 시원하고 몸에 좋은 꽃차로 타이베이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듯했다. 향긋한 꽃향기와 위에서 뿌려지는 시원한 수증기로 이곳의 공기는 더욱 시원해졌다. 타이완 사람들은 주로 불교와 도교를 믿는다고 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식물에는 그들의 믿음이 묻어있다. 물에 떠있는 새하얀 꽃잎과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선물용 화분에서 타이완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꽃시장의 맞은편에선 또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바로 옥시장이다. 약 600개에 달하는 가판대가 수십 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다. 너무나 많은 옥을 보니 무엇부터 구경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이곳엔 같은 옥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각각 다른 디자인과 상이한 재질의 옥 제품이 가득하다. 그리고 고전적인 디자인을 비롯해 무척 세련되고 화려한 것들도 많다. 타이완엔 그들만의 소박한 옥이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그 외에도 중국 본토와 전 세계에서 들어온 옥들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여기서 20년 넘게 옥을 만들어 팔아왔다는 한 장인을 만날 수 있었다. 每一天都要做哦，A B 类哦，不是没有做，都是在雕刻的哦。刻这种东西哦，都要有耐心啊，去雕一直雕啊，看看啊，比如说这个意哪一种做哪一种比较适合，这样你刚才做出来的。然后这种东西哦，一对的嘛，你看这种东西很漂亮啊，你看。这个工的这个模的呀，比如说看看啦，这个看那个工比较好的话，它比如说这一对要刻了几天，差不多大概5天了。 그의 조각은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 깊은 울림이 전해지는 듯하다. 타이베이 북동쪽에 위치한 지룽의 부기항을 찾았다. 타이완의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이곳은 타이베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천의 소래포구가 연상되는 곳이었다. 갖가지 이국적 수산물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신기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이곳은 타이완의 가족들에게도 좋은 나들이 장소였다. Oh my god！ 哇，要会那会不会吃？ 我们这边的鲨鱼， 상어를 비롯해 정말 갖가지 수산물이 풀리고 있었다. 这叫梅花斑，它的肉质是属于 Q 的，对 QQ 的，啊，口感不错，真的口感很好吃，对。 해산물이 진열된 뒤쪽으로 주방이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데치고 볶고 칼질하는 중국 요리 조리법에 타이완 특유의 향신료를 첨가해 보는 사람의 입맛을 돋웠다. 음식은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얼핏 우리 음식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먹어보면 상당히 다른 맛을 내는 것이 이곳 타이완의 음식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자연의 혜택을 여유 있게 누리고 있었다. 인거는 타이완 최대의 도자기 마을이다. 마을에 들어선 순간부터 담장과 거리의 곳곳에서 이곳이 도자기 마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예술적 향취가 전해진다. 이곳은 타이완 최초로 도자기를 테마로 설립된 박물관이다. (4,700제곱미터의) 공간에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가 전시돼 있었는데 얼핏 보아도 상당히 탐나는 작품들이 가득하다. 내가 알고 있던 도자기와 전혀 다른 것들도 많다. 마치 삼국지의 주인공들을 모아놓은 듯한 도자기는 저절로 보는 이의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저토록 생생한 표정을 흙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니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다. 그 위에 화려한 색까지 덧입혀 더욱 생생한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도자기 인형은 사찰의 지붕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통과 신앙 속에서 저런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벽을 장식하기 위한 자기도 눈에 띄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또 다른 예술 작품이었다.
莺歌它有名是在于它的陶瓷，那它的有名的地方就是它是世界上唯一一个城镇，就是5类陶瓷都有的，包括艺术陶瓷、建筑陶瓷、日用陶瓷、卫生陶瓷跟工业陶瓷，这是一个它在世界上陶都的一个特色。 검붉은 가마방을 통과하면 도자기가 어떻게 구워지고 가마를 데우는 나무는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구워진 도자기가 휘황찬란한 색깔과 우아한 자태로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는 것이다. 화려한 도자기 옆에 화장실용 좌변기가 보였는데 그 하나에서 묘한 음악 소리가 울려 나왔다. 이 좌변기는 사람의 인생을 축약해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건물의 다른 한편에 거대한 아이스크림이 눈에 띄었다. 도자기로 만든 아이스크림에 개미 같은 군인이 잔뜩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비는 인간을 개미에 비유했다고 한다. 아이스크림이 땅에 떨어져 못 먹게 되었는데도 무조건 꼭대기에 오르려는 개미 인간의 욕망은 묘한 웃음을 자아냈다. 무너진 아이스크림이란 작품은 9.11 테러로 붕괴된 세계 무역센터를 연상시켰는데 사건의 책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듯했다. 젊은 작가의 전시물은 그 기발한 상상력으로 나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흔들어 주었다. 박물관을 나오자 거리엔 열대성 폭우와 함께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찾은 가게의 화려한 빛은 바깥의 어둠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휘황찬란한 금빛의 도자기는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듯했다. 아마도 중국 황실의 물건이 이러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다. 이 집에서 가장 크고 비싼 물건이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한다. 골동품의 희소성을 지닌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단순히 금으로 장식해서가 아니라 만든 이의 예술적 노력을 평가한 것이리라 생각해보았다. 소박한 물건들도 눈에 띄었다. 복을 비는 돼지와 태어난 해의 12지 동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물건들이었다. 인거 마을의 도자기는 정말 다양했다. 또 다른 가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도자기 제품들이 가득했다. 정원이나 거실을 장식할 분수도 우아하고 소박한 자신만의 멋을 자랑하고 있었다. 타이완 사람들은 물이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켜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이 물건들도 그런 믿음이 담겨있는 것들이리라. 볼펜을 꽂는 필통에서부터 화장지를 담는 장식용 통까지 재밌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도자기 제품들은 이곳이 왜 도자기 마을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온천으로 유명한 타이베이 북쪽의 베이타오를 찾았다. 온천 입구 바위돌에 비비구, 즉 지옥의 계곡이란 명칭이 새겨져 있다. 유황 냄새 가득한 온천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솟아올라 마치 지옥을 연상케 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9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만들어내는 수증기와 진한 유황 냄새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었다. 뜨거운 온천 옆에 신기하게도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 시원한 바람도 함께 불어와 나는 더없이 좋은 기분이 되었다. 디위구에서 내려오는 길에 특이한 모양의 신발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보통의 신발보다 앞굽이 훨씬 높았다. 특허까지 받았다는 주인 아저씨는 자랑에 여념이 없다. 哦，真的哦。中医来讲是拉膀胱经，腰挺，脊椎直，所谓骨刺不用开刀。肚子本来这样，暂停伸展肠胃，收腹就是提肛。所谓便秘，跟你们的经痛，也许5分钟厕所。 나도 한번 신어보았지만 서 있는 것마저 쉬운 일이 아니었다. 你叫他站一点点，那把脚放一点比较好站。 베이타오의 온천 박물관이다. 이곳에서 처음 온천이 발견된 이후 베이타오가 지금의 온천 지옥으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제 그 역사적 자리에 박물관이 들어선 것이다.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시절 일본인에 의해 처음 개발된 이곳의 온천은 곳곳에 일본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곳이 일본인에 의해 개발되긴 했지만 당시 공중 목욕탕으로서 여러 사람의 피로를 풀어준 곳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일본의 황태자가 이곳에 들른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와 다른 타이완인들의 역사인식이 느껴졌다. 곳곳이 화산지대인 타이완은 여러 지역에 온천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곳 베이타오의 야외 온천이 특히 유명하다고 한다. 온천공원 노천탕을 찾았다. 과연 공원이라 불릴 만큼 온천물 못지않게 잘 꾸며낸 조경이 경탄을 자아낸다. 원래 이곳은 수영복을 입고 남녀가 함께 이용하는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땐 물을 바꾸고 청소를 하는 중이었다. 그냥 떠날 수가 없어서 발만이라도 온천물에 담궈보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뜨거운 온천물에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베이타오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갔다. 타이베이 시내 도심을 조금 벗어나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붉은 지붕과 기둥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위안산 가판된 호텔이다. 한때 타이완의 국력을 상징했던 이 호텔은 천장에 걸린 등 하나도 가벼운 느낌이 아니다. 곳곳에 수많은 용이 새겨져 있는데 건물 전체로 따지면 무려 230만 마리나 된다고 한다. 이 호텔은 1952년 준공 이후 20년이 넘게 줄곧 세계 최고 호텔로 손꼽혔다. 이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한 것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중국 본토와의 경쟁 의식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한다.
전 총통 장제스의 부인인 숭메이링이 외국의 귀빈을 접대할 목적으로 이 호텔을 지었던 것이다. 귀빈용 방을 구경할 수 있었다. 하룻밤 숙박료가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라는 방이다. 외국의 수반들이 주로 묵는 방이어서 그럴까 침대에도 용이 새겨져 있었다. 욕실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는데 각종 금도금이 눈에 띄었다. 사치스럽지만 또한 은근히 고고했다. 연결된 건물 한 곳에서도 황금용이 보였다. 원래 이 용은 타이베이 시내의 한 사찰에 있던 것인데 전쟁 때 사찰이 파괴된 후에도 살아남아 100년의 세월을 버텨낸 용이라고 한다. 이곳 사람들에게 이 용은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 호텔의 또 다른 이름은 용의 황궁이었다. 얼마 전 국영기업이 된 이 호텔은 이제 타이완의 명물이자 새로운 관광 명소로 변신하고 있다. 한때 위안산 타판된 호텔의 주인이었던 장제스 전 총통을 기념하는 중정기념당은 최근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었다. 몇몇의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거대한 기념당이 한적했다. 타이완 현지 출신의 총통이 선출되면서 장제스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청와대 격인 총통부에 걸린 거대한 현수막을 통해 타이완의 오늘을 엿볼 수 있었다. 중국과 결별하고 유엔에 가입해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자는 내용이었다. 분단이냐 통일이냐 비슷한 이념 전쟁을 심각하게 치러냈던 우리 한반도와는 또 다른 상황이었다. 타이베이 시내 한가운데 자리한 얼얼바 허핑공원이다. 타이베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조용하고 한적한 이곳에 오늘의 타이완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있다고 했다. 바로 얼얼바 기념관이었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물러나자 타이완인들은 중국 본토의 국민당 정부를 환영했다. 하지만 국민당 정부가 통치하면서 타이완의 물가가 오르고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만 갔다. 이런 상황에서 1947년 2월 타이완인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외제 담배를 단속하던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사살했던 것이다. 타이완인들은 이 일을 거세게 항의했다. 그리고 점점 격화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국민당 정부는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이 선포되면서 양측의 충돌로 당시 타이완 각지에서 약 2만여 명이 희생된다. 이 비극적 사건이 아직도 타이완의 현실에 앙금을 남기고 있는 얼얼바 사건이다. 타이완 사람들은 현실이 고단할 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찰을 찾는다. 싱텐궁이라 이름 붙은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관우를 신으로 모신 곳이다. 관우는 전쟁과 상업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다. 이곳의 사람들도 여느 곳과 다름없이
자신의 소원을 비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묘하게 생긴 두 개의 패를 던지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 주역의 점치는 법과 관계가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합한 길이를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쪽에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듯했다. 무언가 놀라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흩어졌던 혼들을 다시 모아주는 의식이라고 한다. 관우의 신을 모신 이 사찰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었다. 싱텐궁 바로 앞 지하도에는 점술의 거리가 있었다.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것만 빼면 우리나라의 점술 동네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관우의 묘 앞에 이런 점술 가게가 많은 것도 역시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곳엔 일본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가게에 일본어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통역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점쳐보고 있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점을 보려고 하는 것일까? 그들도 삶에 지쳐서일까? 궁금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타이베이의 밤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무더운 타이완의 날씨 탓인지 이곳 사람들은 야시장에 한꺼번에 몰려나와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리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가게도 눈에 띄었는데 정말 다양한 물건과 볼거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고 있는 곳은 야시장 내에 위치한 포장마차 거리였다. 60여 개가 넘는 포장마차에서 온갖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그 안엔 음식 냄새와 연기, 손님들을 부르는 생기 있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이곳의 음식은 강한 불에 붓거나 데치는 것이 많았다. 대체로 1, 2분이면 요리가 완성돼 나왔는데 중국식 패스트푸드라 할만했다. 워낙 많은 가게들이 조밀하게 들어서 있어 길눈이 어두운 나 같은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음식들은 아무리 보아도 질리질 않았다. 이곳에서 산 음식은 다른 곳의 포장마차 테이블에서 먹어도 된다고 했다. 좁은 공간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짜는 셈이다. 지나가는 손님을 자신의 가게로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왠지 지금 내가 우리나라의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자신의 가게 상호가 적힌 간판을 들고 다니는 상인도 있었다. 이곳 사람들의 삶도 참 치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늦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이곳의 밤은 결코 저물지 않을 것 같다. 야시장 맞은편에 한국형 성형수술 광고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요즘 타이완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미인들이 전부 성형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묘하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다음 행선지로 향하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탔다. 你好，我是杨建国，欢迎到台湾来玩。 그런데 내가 타이페이에 여행 온 한국의 프로듀서라는 것을 밝히자 양 씨는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양 씨의 동생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동생은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형인 양 씨가 이렇게 안부를 물으러 찾아오곤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러기 아빠가 생각났다.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열쇠 꼬리를 선물하자 아이들은 무척 좋아했다. 아이들은 삼촌인 양 씨와 내게 자신들의 방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다. 방에 들어서자 무용대회 트로피가 보였다.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가 보다. 那不是他奖牌是什么？他奖牌是那个体操队体操队。全国的。 양 씨의 마음이 뿌듯할 것 같았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솜씨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열심히 춤을 추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는 모두 즐거워했다. 可以借，现在会包。对，借。事情越忙越忘记。对啊，事情很多，因为3个孩子啊，3个孩子你可能就光到应付完的时候就已经深夜了，深夜就累了，想睡觉，所以还好。不是，我不晓得怎么形容，因为这就是为了将来啊，为了孩子啊，为了整个家、가족 식사에 초대받은 것도 의외였다. 이 식당의 주인은 양 씨의 매부였는데 푸짐하게 음식을 내왔다. 타이완의 중소기업이 강한 것은 가족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타이완 사람의 가족애를 여기서도 느낄 수 있었다. 양 씨와 양 씨의 아들 그리고 동생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나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다. 즐거운 식사였다. 식사를 마친 나는 모든 것을 작게 만들어 놓은 샤오론거를 찾았다. 얼핏 보면 장난감 놀이동산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 모형은 타이완이 경제개발에 성공해 나라의 위세를 드높이던 때를 재현한 것이라고 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당시의 청장년들이 이곳을 바라보는 심정이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중국의 창이다. 처음엔 타이완과 중국의 명소를 축소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휠 가족 나들이의 적격인 휴양공원이 되어 있었다. 바쁜 일정 탓에 직접 찾아보지 못한 타이완의 주요 건축물들을 비록 모형으로나마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지금은 많이 변해버린 장제스의 중정기념당의 원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도 보는 재미를 더해줬다.
소형 기차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롱궈 안의 조그만 놀이공원에 도착했다. 시원한 물이 모든 사람의 더위를 식혀주었고 모두들 이곳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 한편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한창 작업 중인 사람이 보였다. 그는 손에 든 무언가를 모형 건축물에 바르고 있었다. 是用油漆吗？还是？哦，是水泥哦。白水泥。哦，啊，你除了这个以外，其他都是要弄黑啊？对啊，全部都要弄。啊，每天都在弄吗？对啊。每天哦。对啊，只是下雨没有弄啊。 250제곱킬로미터의 땅에 세계 유명 건축물을 25분의 1로 축소해서 세워놓은 샤오롱궈는 지금도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 처음 중국의 창으로 시작한 샤오롱궈가 세계의 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예류 지질공원은 타이페이 북동쪽에 위치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은 보기 드문 기암 괴석들이 즐비한 타이베이의 명소다. 독특한 모양의 이 돌은 버섯바위라고 불리는 선상암이다. 암석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버섯이 땅 위에 솟아오른 듯한 모습이다. 버섯바위 사이를 걸어보니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를 걷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이 모든 것이 1000만 년 이상의 시간 동안 침식과 풍화작용을 반복한 자연의 작품이라고 한다.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암석은 바로 여왕의 머리상.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코며 입자리가 선명하다. 가녀린 목선과 높게 틀어올린 머리 모양이 이집트 여왕의 옆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진기한 모습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경이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으로 정성스레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파도는 둥근 원을 바위에 새겨 놓았고 다양한 모형의 바위들을 조각해 놓았다. 사람들은 이 무수한 돌들에게 하나하나 생강석이니 두부암이니 바둑판 돌이니 하는 이름을 붙였다. 이곳의 돌들은 지금도 매 시간 모습이 바뀐다고 한다. 자연은 그만큼 경이로웠다. 타이베이시에서 차로 1시간가량 걸리는 주펀을 찾았다. 힘겹게 계단을 올랐던 수고가 씻겨질 만큼 시원한 풍광이 나를 맞아주었다. 전망대 바닥에 새겨진 광부의 그림에서 한때 이곳이 광산으로 번창했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황금박물관이란 거창한 이름의 박물관이 눈에 띄었다. 조그마한 공간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있었는데 소박한 박물관 안에 무척 화려한 금제품도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의 주 전시물은 역시 이곳 주펀에서 채취된 금이었다. 카메라를 든 나를 보자 안내하는 사람이 전시물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주펀의 금을 가지고 싶은 듯 모두들 호기심에 가득한 모습으로 금을 골라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었다. 이곳엔 다른 종류의 신기한 광물도 많았다.
이 모든 것이 일가족 3대가 약 100년에 걸쳐 수집한 것이라고 한다. 비록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보기 드문 물건들이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또다시 계단을 올랐다. 한참을 올라 골목길을 빠져나가자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나타났다. 흔히 볼 수 있는 타이완의 시장이긴 했지만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는지 나는 사실 적잖이 놀라고 말았다. 앞으로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한때 잘 나가던 금광의 흔적은 고작 이곳에서 채취했다는 사금 기념품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가게와 사람들이 한창 금광이 개발되던 1910년대의 영광과 번영을 말해주는 듯했다. 최근에 이곳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이곳을 배경으로 제작한 허샤오시엔 감독의 영화 비정성시가 1989년 베니스 영화제의 그랑프리를 수상한 다음부터다. 비정성시는 2차 대전 후에 격동기를 살아온 타이완 일가족의 모습을 그린 영화다. 2만여 명의 타이완인이 희생된 얼얼파 사건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몰락이 차분하고 수려한 영상으로 표현됐다. 한때 노다지의 꿈으로 부풀고 타이완의 비극으로 눈물을 흘렸던 추천. 이곳은 이제 사진 촬영지로 그리고 유명 관광지로 각광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내가 타이베이를 떠나는 날 그곳엔 차분한 평화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오늘의 번영을 만들어낸 타이완의 생명력은 새로운 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